반갑습니다. 77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땅을 새로 구입하셨거나 또는 이제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반을 나눈다든지 또 땅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필지를 끊어서 나눈다든지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평지에서의 경계는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지에서의 그 대지 경계선은 담장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데 평지에서는 그 담장 두께가 예를 들어서 20cm다. 8인치 블럭을 싼다 그러면은 그 경계선 딱 중간에 오면 돼요. 담장 중심선이 공평하죠. 이쪽 담, 이쪽 담. 근데 이 경사지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사지에서는 기본 원칙이 피해를 주는 쪽에서 어떤 옹벽, 석축, 보강토 이런 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순서가 또 맞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급해서 내가 먼저 할 때는 또 상대편이 위에 터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의 그 땅 주인이라든지 과거의 그 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옹벽이나 석축을 또 잘못 쌓았을 때, 이럴 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항상 피해 주는 쪽에서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터에서 아래터에 피해를 주게 되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비가 오든 뭐가 토사가 흘러내려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 쌓는데, 그러면 피해 주는 측에서 옹벽이나 석축, 보강토를 그 경계선, 자기 경계선 안에다 쌓는 겁니다. 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땅을 사고 보니까 위에 터 쪽에 석축이 있는데 경계선을 내 터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 경우는 자, 석축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다시 헐고 다시 쌓으시오. 뭐 이런 요구랑 이런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쌓고 과거에 이걸 다 쌓아가지고 팔았는데, 그래서 그게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결과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 석축은 위에 터에 있는 사람이 그 석축의 관리자요, 주체가 되고 그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가 진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경계선이에요. 각각 경계선, 땅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뭐 땅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기다가 석축을 싸고, 이분도 이렇게 땅을 여기 메꾸고 여긴 깎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땅 주인은 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땅을 개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파게 되죠. 여기를 파서 이쪽 절개지가 생겨요. 절토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쌓게 됩니다. 내가 내 터의 경계선 안에.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돼요? 또 흙을 복토해서 평평하게 만들려면은 여기다 또 내 터, 요 경계선 안으로 보강토를 하든지 옹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평평하게 이렇게 터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내 터가 여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쌓죠. 이렇게. 근데 내가 먼저 집 짓기 위해서 여기를 쌓을 때는 이쪽 경계를 또 허물고 들어가서 여기다 쌓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집을 지려고 그러면은, 이분이 먼저 석축을 쌓는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석축을 쌓아야죠. 여기다가. 자기 경계선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야 되는 겁니다. 석축이나 옹벽을. 그래서 누가 먼저 쌓냐에 따라서 그런 점이 다르고, 오늘 얘기는, 자, 경사지에 땅이 한 500평가량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나누어서 터를 만들고 싶은데, 그 종전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려니까는 그 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행정적인 거, 산지 전용 허가라든지 그런 개발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설계를 만들어서 그걸 또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이쪽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일로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가 있고, 여기에 땅이 한 500평가량 있는데 이 땅이 이렇게 경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 경사를 가파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 땅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 밑에서부터 꾸불꾸불해서 이제 올라오게 돼요. 잠깐만요. 제가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 밑에
이 국도변 노란색이 국도변에서부터 경사가 져서 이렇게 해서 꼬불꼬불 이렇게 직방으로 올라오려니까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꼬불꼬불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요 주황색으로 칠한 땅이 해당 땅인데 한 50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집을 한 채를 지려니까 너무 또 땅이 크고 또 하나의 터로 만들려니까 여기서 여기 높낮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어떤 터를 조성해야 되는데 한 두 등분으로 나눠볼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설계 사무실에서는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냥 뚝 잘라서 이쪽에 주택 창고 한 동, 이 밑에는 뭐 주차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레벨 차이를 정확히 이제 못 보고 한 거예요. 이렇게 또 두 등분으로 나눠볼까? 네? 이쪽 이렇게 도로로 해서 경사지로 해서 올라가서 여기 한 필지, 요 밑에 또 여기 한 필지, 여기에 이제 석축이나 보강토 그런 거를 쌓고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두 개로 나눠도 너무 또 이 높낮이가 그게 안 나옵니다. 여기 이 도로하고 요 끝에하고의 그 높낮이가 대략 한 18m 그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이 높이 차이가 18m면 얼마예요? 한 6층 건물 높이네요. 6층 건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또 세 등분으로 나누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일로 와서 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는 바로 들어가면 되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도로가 이렇게 진입하는 방향이 여기기 때문에 또 여기서 유턴하다시피 꺾으려니까 또 너무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일로 올라가게 도로의 방향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그 경사도, 그러니까 요 도로의 경사도죠. 이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쪽에 옹벽이 석축이 하나 생기고 이쪽에서는 이 3번 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터는 높아지고 이쪽은 석축을 해서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경사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쪽 첫 번째 이쪽에 도로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에 보강토가 하나 생기고 여기도 보강토가 생기고 여기가 보강토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한 4m 정도 올라가고 두 번째 단 4m 올라가고 요 세 번째 단이 한 4m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12m 올라갔죠. 거기다 나머지 여기는 한 6m 정도가 석축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실제 항공 사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꾸불꾸불 올라오게 돼요. 경사가 심해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래서 최종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일로 도로를 내서 일로 쭉 올라가서 하나, 둘, 세 필지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예. 그래서 최대한의 이 경사를 줄이려다 보니까 이쪽에 석축을 꽤 많이 쌓고 한 6m 정도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어서 맨 첫 단이 여기서부터 한 4m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도로에서 여기까지 이 고저차가 한 18m, 한층 3m 잡으면 6층 높이가 되네요. 6층 높이. 굉장히 높죠. 6층 높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도로까지 직선거리는 한 5, 60m가 되는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은 잘못 토목공사를 하면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정말 운전하기가 겁이 나고 못 올라다니면 아니면 차를 밑에다 두고 걸어서 올라다녀야 되는 그런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할 때 측량 레벨을 많이 체크하고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서 이거를 이제 세 개의 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차가 일로 이 방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경사를 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차가 원활하게 턴을 할 수 있도록 이 넓이를 충분하게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쯤 올라와서 여기가 하나의 필지, 또 여기가 하나의 필지, 이렇게 세 등분을 하게 돼요. 세 등분.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에다 하수관이랑 그런 거 이제 기본 시설을 여기다 조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석축하고 보강토 두 가지를 했는데 보강토를 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전부 이게 이제 땅을 전체가 이제 처음에 우거진 산이었으니까 여기를 깎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깎아 내리고 여기는 맨 첫째 단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조금 올라가서 한 단, 또 올라가서 한 단, 또 올라가서 한 단하고 여기서 뒤에 석축을 쌓죠.
근데 요게 대지 경계선입니다. 대지 경계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강토를 쌓을 수 있어요. 왜? 보강토를 쌓으려면 여기를 훼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드를 이렇게 그리드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돌아가는데 여기는 전부 보강토로 쌓을 수 있어요. 보강토의 장점은 딱 거의 수직으로 쌓죠. 수직으로 쌓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땅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여기는 대지 경계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강토를 쌓으려면은 이쪽 남의 땅을 파야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석축을 쌓게 됩니다. 석축. 사진에서 이제 보시듯이 이쪽은 쭉 또 석축을 쌓게 돼요. 여기도 석축으로 많이 이렇게 내립니다. 이 석축은 어떻게 돼요? 돌 끝부분이 내 땅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남의 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석축을 이렇게 싸게 됩니다. 여기는 보강토. 보강토 가능하죠. 감아서 또 보강토. 땅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쭉 경사로 올라가면서 첫째 번, 경사로 올라가면서 두 번째 땅, 경사로 올라가면서 세 번째 땅. 근데 여기에 도로하고 여기 높이가 4m, 또 여기도 한 4m, 여기도 한 4m 정도 이 계단식으로 높이가 차이가 나니까 이쪽의 전망이 하나도 안 가리고 너무 좋아요. 처음에 여기가 임야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임야를 이제 나무를 자르려면은 허가가 떨어지면 나무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인목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소나무가 있다든지 뭐 수종 검사를 다 해가지고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거는 개수를 정확히 세가지고 그 소나무는 특별히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나무 잘라서 다 분쇄를 해가지고 소나무를 분쇄한 그런 증명 그런 거를 그 인목 처리 업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찾으려니까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측량을 하려면은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측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제 경계 측량을 아직 못 하잖아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가지고 위치를 나무를 다 자르게 돼요. 그래서 나무 다 잘라서 반출하고 이런 이 인목 처리 업체에서 커다란 또 차가 옵니다. 암롤이라고요. 그 컨테이너 크기가 뭐 22방메타부터 32방메타, 52방메타짜리가 왔어요. 뭐 앞사발이 크기인데 그래서 이 50박스라고도 하고 그 컨테이너 박스가 52방메타짜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나무 가지 같은 거를 다 담아서 이제 처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무 뿌리 종류는 그걸 포크레인으로 찝어서 다 털어가지고 말려놨다가 또 흙을 털어서 또 그 암롤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실어서 내보내서 반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도 이 숲이 많이 우거졌으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소나무 폐기물 반출 분쇄한 거랑 그 증을 서류를 다 만들어서 군청에다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높낮이랑 이제 경계 측량은 이제 국토정보공사에서 와서 다 경계 측량을 하고 그 경계 측량에 맞춰서 이제 돌 쌓기 할 부분은 돌 쌓기를 하고 보강토 쌓기 할 부분은 보강토 쌓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또 흙을 많이 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경사지의 산을 깎아내기 때문에 흙의 양이 굉장히 많이 반출이 됩니다. 근데 그 흙의 양을 처음에 이렇게 잘 가늠을 못 해요. 경사를 낮추면 낮출수록 흙의 양은 많이 들어가고 경사를 낮출수록 석축 양은 많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흙이 많이 그 동네에 필요하다 그러면 반출하기가 쉬워요. 흙을 내보내면서 뭐 얼마라도 돈을 받으면서 반출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쪽 동네는 흙이 막 남아 돌아요. 서울 쪽에서 막 아파트 공사장에서 흙이 대량으로 밀려 올라오기 때문에 흙을 정말 이렇게 말하자면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버려야 되죠. 그래서 흙도 무지하게 많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흙이 나간 다음에 보강토 같은 거 쌓을 때는 어떻게 돼요? 뒷체험 자갈이 들어와야 되죠. 보강토 재료 말고 또 자갈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석축 쌓을 때는 또 크기에 따라서 그 돌이 뭐 5, 6목짜리다 7, 8목짜리든지 하여튼 돌이 크기에 따라서 또 돌이 다 반출되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경계에 맞춰서 잘 쌓아야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뭐
보강토도 무너진 데가 많고 석축도 무너진 데가 많았습니다. 보강토 쌀 때 쌓고 석축 쌀 때 쌓고 이제 윤곽이 잡히면은 하수관, 배수관, 우수관 다 묻어야 되죠. 그래서 배관 작업을 하고 그게 다 끝나면 땅을 다지고 맨홀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그 도로 포장을 하게 되죠. 도로 포장을 할 때는 그 밑에 와이어 메쉬가 도로 포장용으로 이 와이어가 굵은 게 있어요. 그거를 깔고 도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바닥에 까는 콘크리트라 그래서 뭐 180강도 이런 거 쓰시는데 그냥 콘크리트 값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40강도 24mPI짜리 그런 거를 쓰시면은 도로가 이렇게 균열도 잘 안 가고 좋습니다. 콘크리트 칠 때 약 6m마다 이렇게 하나씩 끊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가 익스펜션 조인트라 그래서 그 아무데나 금 갈 것이 그 끊어줌으로써 금이 안 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경사가 또 너무 심해가지고 막 콘크리트 침 막 흘러내리고 그러는 데는 그마저도 좀 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권하는 거는 좀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면은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크랙도 잘 안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 경계에 대한 석축과 옹벽, 보강토 그 경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은 어쨌든 내가 내 터를 조성하더라도 석축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보강토로 못하는 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반출하는데 또 돌 쌓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경사가 너무 심하면은 땅을 버린다. 못 쓰는 땅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축을 좀 많이 쌓고 흙의 반출량이 많아지더라도 조금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게 편안한 진입과 진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